안녕하세요. 투민 중국어 대표 강사 이준복입니다. 2017년 6월 11일 HSK 6급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 많이 출제되었죠. 특히 듣기하고 독해 영역에서 앞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반면에 또 뒷부분은 쉬웠기 때문에 늘 강조했던 멘탈 관리, 멘탈을 잘 지켜내신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작문도 좀 쉬웠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자, 먼저 우리 듣기 일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별 넷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어려웠는데요. 원래 가장 쉬운 부분이라는 점에서 체감상 별 5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5문제 가운데에서 14문제가 설명문이었습니다. 이야기 문제가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왔죠. 또 첫 지문부터 어려운 지문 치위엘리오호라는 좀 낯선 성어가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죠. 또 문제가 나온 게 수이산이라고 하는 중국의 특이한 멸종 위기에 있었던 이런 나무에 대한 것도 출제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나오던 것보다 조금 낯선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서 힘들었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SK 멘탈이고요. 듣기는 특히 멘탈 싸움입니다. 이 점을 잊으시면 손해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난이도가 역시 별 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부분에서 만약에 자신의 정신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면은 뭐 3개 반 정도의 난이도라고도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첫 인터뷰에서 우주비행사의 동굴 훈련 얘기, 똥슈의 슐리안 내용이 나왔고요. 두 번째 인터뷰는 구디애니 위에 클래식 음악의 감상과 음악 교육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요즘 자주 출제되는 청년 창업에 대한 지문이 나왔죠. 듣기 부분의 난이도가 1, 2번 지문은 쉬웠어요. 근데 세 번째 지문이 좀 어려웠습니다. 내용이 우리나라의 배달통,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러한 핑하이가 뭐죠? 네, 플랫폼이죠. 이런 어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경영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요식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전환한 그런 어떤 젊은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요 인터뷰가 조금 어려웠어요. 듣기 3부분은 난이도가 3이었습니다. 쉬웠죠. 말씀드린 대로 듣기가 점점 뒤로 갈수록 쉬워졌어요. 다만, 역시 마지막 인터뷰 좀 어려웠었잖아요. 거기서 멘탈이 붕괴되신 분들은 듣기 3부분에서도 아마 정신을 못 차렸을 수 있어요. 물론 멘탈 관리를 잘 성공하신 분, 이런 분들은 별 셋 난이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출제된 내용은요, 까마귀 지능 이야기, 오야더智慧, 오야더智能, 또 정크푸드의 가치였죠, 라지食品的价值, 또 갑작스러운 운동의 문제점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듣기 3부분도 한 지문은 좀 어려웠어요. 그죠? 맨 마지막에 나왔었던 지문인데요. 바로 퐁듀, 치즈를 먹는 방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그런 발명품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자, 발을 직접 실리콘 통에다가 넣어서 찍어내는, 발 모양 그대로의 슬리퍼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잘 푸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나가죠. 독해로 가보겠습니다. 독해 1부분의 난이도는 별 넷입니다. 원래 어려운 부분이죠. 다만 별 2 수준의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치지 않으셨길 바래요. 특히 최근에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수식어 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특히 이제 부사가 많이 출제됐죠. 개사도 출제가 되고 했지만요. 자,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눈팅 쪽에 대한 문장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공부했던 수식어 위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潜水者多用来指那些只在网上看内容不发表评论的人.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潜水者가 눈팅족입니다. 뭐가 문제죠? 부사가 꾸며주는 말 앞으로 가야 돼요. 자, 여기서는 뜻이 뭡니까? 눈팅족 아시잖아요. 눈팅족이 무슨 말이에요? 보기만 하고 자기 의견을 쓰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부사 질가 가야 될 것은 인터넷에서만 내용을 본다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내용을 보기만 하고 只看内容, 只看, 보기만 하고 자기 생각은 발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자, 바로 부사즈의 위치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부사 위치 문제도 나왔고요. 부사의 어떤 의미 중복의 문제라든가 개사의 선택의 문제 등이 골고루 나온, 평소보다는 이렇게 수식어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었죠.
독해 이 부분은 난이도 별 셋 반입니다. 글자 찌양 하면 이제 장인, 엔지니어 이런 뜻이죠. 이 글자의 기원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중국의 백차죠. 바이차라는 차에 대한 이야기. 또 흰개미, 바이에 대한 이야기. 또 좀 이제 낯선 내용으로 이어폰 길들이기. 이어폰을 사자마자 쓰면은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다. 그래서 바오얼지 이어폰 길들이기 에이징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 바오얼지 하는 그런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내용들은 조금 낯설었는데도 난이도는 별셋 반만 드린 이유는요. 출제가 된 그런 단어들이 비교적 익숙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라 그랬어요. 바로 보시면은 이번에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던 다다오, 다청, 다오다 이 세 가지 구분 여러 번 했었죠. 다다오 어떤 목표 같은 걸 달성하다. 다청은 우리말 달성과는 달리 둘 이상이 뭔가 합의를 이루다 이럴 때 쓴다 그랬죠. 다오다 도착하다. 사실 이번엔 다오다가 아니라 디다라는 말이 문제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뭐 접속사라든가 부사라든가 사자 성어도 중요한데요. 형용사 동사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을 수업 시간에 핵심 단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것만 잘 활용하셨으면 풀만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나왔죠? 네, 용요, 쥐요. 자,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차이점. 그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또,强烈, 猛烈, 그 외에도 什么什么烈라고 끝나는 단어들. 수업 시간에 정리한 핵심 단어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았겠네요. 자, 독해 3부분. 자, 난이도가 별 2입니다. 뒤로 갈수록 쉬워지죠. 이번에는요, 독서에 대한 그런 지문과 거북이에 대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내용도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았지만요. 특히 우리가 굉장히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었던 접속사들 2단 뒤에 뭐 지요 나오겠죠? 因为 뭐뭐이기 때문에 如果뒤에 뭐那么 지요 그죠? 只有才 이런 호응이 되는 힌트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 외에도 문장 구조로 不是 A, 只是B, A가 아니라 그저 B일 뿐이다. 뭐 이런 문장 구조. 또 现在 A, 曾经 B, 지금은 A인데 옛날에는 일찍이는 B였다. 거북이 문장에서 옛날에 거북이는 맹수, 무서운 동물이었다. 위험한 동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내용도 쉬웠지만 이런 여러 힌트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난이도는 별 2, 쉽게 또 빨리 풀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독해 4부분 가볼게요. 다 난이도 별 3입니다. 별 3이 된 이유는 지난 시험에 5지문이 다 설명의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꽤 어려웠는데요. 이번에는 2지문이 이야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지문은 어양시오, 구양수, 중국 송나라 때 유명한 문장가입니다. 또 한 지문은 이거 자즈더, 이거 크보공조人员, 과학 대중화에 힘쓰는 어떤 젊은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 문제는 줄거리만 좀 따라가시면 충분히 내용을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설명문의 문제가 3문제가 나왔는데요. 뭐 바다 쓰레기 문제, 비행기의 도색에 관련된 문제, 칵테일 파티 효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어려웠던 게 이 부분에서 OX 문제, 특히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X를 찾는 문제가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이런 OX 문제는 전체 지문에 흩어진 정보에서 답을 골라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의 압박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설명문을 푸는 것이 독해 4부분의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배웠던 요령을 잘 활용하신 분들은 아마 시간 안에 답을 잘 골라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장문 가볼까요? 자, 이번에 장문이 특히 난이도가 조금 쉬웠죠. 별 2반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带自己的杯子来买冷饮. 带你自己的杯子来买冷饮. 자기 컵 들고 와서 음료수를 사라는 이벤트에 대한 지문이었어요. 지문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약간 뭐 화폐 단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변경시켰는데요. 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당신의 컵을 가져와서 저 구멍 있죠? 저 판넬 구멍에다가 그 컵을 집어넣어서 마음대로 정해진 한 잔의 가격으로 뭐 원하는 만큼 양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시험 보신 분들은 내용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이벤트에 대한 거 있는데 뭐 제한이 있었죠. 컵 입구가 25cm보다 작아야 됐고 다른 도구를 써도 안 됐어요. 그 외에도 뭐 3가지 제한이 더 있었는데 뭐 이야기 흐름과는 상관없으니 뭐 쓸 때는 생략해도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벤트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컵들을 들고 왔어요. 큰 컵들을, 그죠? 심지어는 컵이라고 할 수 없는 꽃병, 어항,
속을 파낸 수박 이런 것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었죠. 그때 이번 장문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했죠. 한 대학생이 손수레에 엄청 큰 그죠? 스테인레스 통을 싣고 왔습니다. 높이가 1m 정도 되고 직경이 아마 30cm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30? 40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자, 당연히 저 구멍에 들어갑니까? 판넬 안에 구멍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뭐 했어요? 호스를 꺼내서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자, 아까 어떤 제한이 있었죠? 다른 도구를 쓸 수 없었죠? 규칙 위반이라는 점원의 경고를 받고서 물러납니다. 돌아가죠. 근데 포기했나요? 안 했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원래 문장에는 없었던 중국어 표현, 쥐엔토 정라이. 한국에도 있죠. 권토중래라고, 포기하지 않고 한 번의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다. 이런 성어를 써도 아마 점수 따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대학생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을 때는 직경이 15cm, 길이가 5m나 되는 고무 호스를 가져왔죠. 결과는요. 거기다가 받았어요. 성공적으로 40kg 무게의 음료를 사갔죠. 사갔다라고 하긴 그렇죠. 거의 공짜처럼 얻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이야기가 끝나진 않았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나중에 이 회사의 후總裁, 부총리가 아니라 뭐죠? 부회장이죠. 자, 부회장이 이 대학생을 찾아갑니다. 이 대학생이 아까 그죠? 20kg, 그죠? 가져간 저 대학생을 찾아갔죠. 마지막 문장 어떻게 돼요? 중국어로 마무리해 볼까요? 副总裁认为他能在这么多的局限下想出这样的办法，他必定是一个好人才。于是副总裁递给小伙子一张聘用书。聘用书가 뭡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뽑겠다라는 그런 그죠? 서류겠죠. 让他毕业后可以来总部的营销部上班。 자, 본부 이 프랜차이즈 왜 편의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 와서 판매부, 마케팅부에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특별 채용을 한 거죠. 这也算是那家连锁公司举办活动的一个意外收获吧. 이런 식으로 문제 끝났어요. 이번 이벤트는 사실 이제 자기 회사를 위한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기 위한 그런 이벤트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좋은 인재를 찾아냈다. 이렇게 문제가 끝났죠. 내용 자체가 이렇게 옛날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복선이 있다라든가 많은 그런 이야기의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쉽게 내용을 따라갈 수 있었을 거고 쓸 때도 좀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로 설명해 드렸던 그런 핵심 내용들만 잘 기억해서 자기 말로 쓰셨다면은 원하는 점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들 좋은 점수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그럼 다음 후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